안녕하십니까.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입니다. 코스닥 비밀노트, 오늘 시간에는 올해 주총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상법이 지금 3번이 개정이 됐어요. 실제로 상법이 3번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가 아니면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상장회사가 이제 감사위원회를 이제 위원들을 분리 선출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났고요. 대규모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게 불가하게 되었고 이제 2027년부터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저희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상법의 개정 시기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특히나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던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한다던가 이런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가 전부 시행 시기가 2026년 7월 22일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회사들도 존재할 것이고 아니면은 2027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그 내용을 반영한 회사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작년 초에 그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판례가 있었냐면 자신의 보수 한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주주인 이사는 그 보수한도 승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주인 이사는 자신의 보수한도를 승인받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장법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을 것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법의 시행 시기가 2026년 7월 22일부터예요. 그러면 올해 주총에서는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될까요? 올해까지는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회이사가 내년이 되면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회이사라고 하는 게 원래 법 취지가 이사회에서 독립된 사외의 이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회이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 거수기 역할만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서 그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 이사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회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3분의 1로 그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상장법인들 입장에서는 사회이사를 1명 더 늘리던가 아니면 기존의 이사를 1명 더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가 늘어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사 수가 줄어드는 곳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사를 몇 명 뽑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의 수가 이사의 수만큼 늘어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발행 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최대 주주가 70주를 갖고 있고 소액 주주가 30주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사 수만큼 그 의결권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70주를 가진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210주가 되는 거고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 30주를 갖고 있었는데 90주가 돼요. 자, 여기서 회사 쪽에서 선출한 3명과 소액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 1명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210주를 가지고 3명한테 분산해서 기본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만 소액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결권의 수를 자기가 추천한 후보자한테 몰 수가 있잖아요. 결국 소액 주주 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최대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를 제치고 이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도 소액주주 보호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법인들은 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게 불가가 됐어요. 일단은 회사가 주주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선언한 건 맞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액주주와 기업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고 감사위원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 선임 시에 3%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액주주의 입김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부터 주주 제한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왔어요. 실제로 그 올라가는 안건이나 이런 수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옛날에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이런 쪽에 훨씬 더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기업 경영까지 관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상법 개정과 맞물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뭐 ESG라든가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주주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찬반 비율을 지금 적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신설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주주들이 어떤 안건에 반대했는지를 정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